공공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뭐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좀 약간 오늘의 주제를 좀 참여의 기술이라는 걸로 저희의 활동을 여태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은 창신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예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되게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약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미술관이랑 그런 데 사실 되게 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약간은 그냥 오는 사람들만 오고 오픈이에 오면 다 친구들이고 막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삼각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처음에 예술가로 좀 활동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시점부터 저희가 이렇게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들도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되게 많은 큰 도움을 줬던 전시예요. 굉장히 언스펙티드 시티 이렇게 해서 엄청 언익스플로어 시티에 되게 이상한 이름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독일에서 했던 전시라 갖고 이상한 영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전시를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이게 그 블랙위첼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독일에서 왜 이렇게 옛날에 탄광 지역이었대요. 거기에 이렇게 42개 주가 모여있는 되게 좀 원래는 탄광 지역이어서 되게 부자였었고 돈도 많이 돌았던 동네인데,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80년대 이후에 탄광이 다 문을 닫으면서 조금 이제 젊은 인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막 활기를 띠지 않는 그런 어떤 작은 소도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소도시에 아티스트 한 명씩 매칭을 해서 좀 그 도시를 약간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트 프로젝트였어요.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저희는 코스펠트라는 완전 시골 동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이렇게 이름 잘 안 들어보고 관광지도 아니고, 거기 가면은 거의 이렇게 관광객들도 없고 그냥 독일 사람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고 이런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쿤스트베어라인이라고 해서 미술관은 아닌데 좀 이렇게 그 동네 분들이 모이셔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도 보고 막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전시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좀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되게 많은 작가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비행기표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작품들을 갖고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한계들을 좀 잘 이용하는 전시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시장의 공간을 기존의 미술관의 공간처럼, 그러니까 작품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주어진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운송할 수 있는 저희가 무료 운송 수화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30명이었어요. 심지어 젊은 작가들 30명. 그러니까 그런 되게 제약된 조건들을 오히려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거는 그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패키지로 싸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설치할 수 있게 매뉴얼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영어랑 독일어로. 그래서 친구들이 막 구글 번역기도 돌리고 막 엄청 애써가지고 막 마감 시간 막 하루 전까지 해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거 전시장에 포장된 채로 놔둬요. 그리고 매뉴얼 걸어놓고, 그러면은 이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집에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공간에 그 작가가 원하는 매뉴얼대로 혹은 매뉴얼에 맞지 않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공간에 가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구글 메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쪽으로 주면은 올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게 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시면은 그분들이 그걸 보고 가서 약간 비디오 가게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관 그 쿤스트베어리안이라는 공간에 가면은 이 작가께 좀 재밌는 매뉴얼이 그럼 이거 가져갈까 해서 이렇게 빌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시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원래 전시장에는 뭘 보러 가야 되잖아요. 전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벽에 다 이렇게 매뉴얼도 없고 다 이 공간이 다 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이 한쪽
한쪽 벽면에 되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메일로 왔던 사진들 그냥 프린트로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게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되게 한계점을 잘 이렇게 좀 뛰어넘는, 이렇게 그걸 잘 활용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이분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전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도 전시를 맨날 보러만 갔었지 자기가 막 이거를 막 설치해야 된다, 뭐 이걸 내가 빌려갈 수도 있다 하니까 너무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문이 작업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칠판하는 쪽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구글 번역기, 구글에서 이 코스펠트라는 걸 찾아갖고 이상한 신문을 만들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코스펠트 분들이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역 신문을 만들어서 여기한테 배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요 신문이 웃겼던 게 구글에서 코스펠트 치니까 실제로 코스펠트에서 유명한 게 아닌 게 되게 유명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특히 한 B급 극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그것만 부각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근데 자기네들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제3자가 그것 가지고 콜라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주문 사항은 그 작가가 원하는 사항은 이게 코스펠트 지역 신문인데 공적인 장소에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두 귀여운 할아버지께서 코스펠트라면 이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분수대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유명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신 거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진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설치한 미술관으로도 가지만 작가들한테도 가요. 공용 메일로 써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죠. 왜냐면 보통 작가들이 해외 전시하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여의 관계를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작품들이랑 이렇게 콜라주를 해서 한 부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하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이건 자기 컬렉션이에요. 그 위에 작품 2점이 그 작가의 한국에서 이번 전시 때 가져간 전문 작가의 드로잉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아예 설치하는 걸 다 이렇게 장갑 끼고 했던 걸 다 사진으로 찍어서 과정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전시가 아니라 확실히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우리한테 지금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더 실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그 작업실도 그때 마침 구하고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볼 장소들을 막 찾고 있다가 이제 창신동이라는 곳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러닝투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되게 이것도 이상한 여러분 영어 이름인데 배우기를 배우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술가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작품이 팔리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주로 뭐 이런 전시 기획이라든지 이렇게 막 퍼포먼스라든지 비디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절대 팔리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엄청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근데 너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는 게 이제는 막 신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입시 미술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입시 미술을 가르쳤었고, 이제 홍주 씨는 되게 이제 부유한 이제 아이들의 어린이 미술을 했었고, 되게 우리나라의 클래스 아이들의 미술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좀 그런 것들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작업은 되게 뭔가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뭔가 관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돈을 버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약간 돈을 버는 것과 우리가 예술하는 것과 이런 것들 좀 합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도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닝투런이라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예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가 아닐까 해서 좀 배움을 약간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러닝투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품을 판다기보다 예술가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게 된 거는 이 대중이라는 게 되게 뜬금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중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대중이고.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도 이렇게 코스프레이트 초점을 맞췄을 때 훨씬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더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중에 한 곳이 창신동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 아이들이랑 교육을 하게 됐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제가 그 상위 5% 아이들이랑 예술 교육을 했던 것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항상 어머니가 검사를 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 해놓으면 아이가 활용 정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성과가 계속 보여줘야 된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같이 어떤 공동의 경험을 할지가 중요한 거지. 개개인이 어떻게 뭐가 전보다 더 나아졌고 뭐 물감 더 잘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급진적인 이게 교육을 할 수 있구나. 프로그램을 정말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창신동에서 있으면서 그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되게 다 활동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은 그런 원래 그 육아 돌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맨날 원래 예술가 친구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막 시덥잖은 막 그런 얘기와 계속 막 이렇게 거대한 얘기만 하다가 오히려 되게 이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아 되게 뭔가 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신동에서 이제 이 활동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지역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삶과 어떤 예술들을 이어볼 수 있는 실험을 하자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여기 창신동 자체가 이게 여기 상자실에 있는데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완전 예술 옛날이에요. 교육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봉제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창신동이라는 지역에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소규모 봉제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을 자체가 약간 봉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동대문이랑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 납품하는 그런 옷들을 만드세요, 다들. 그러니까 엄청 작은 공장이에요. 여기도 되게 한 분이서 하시는 1인 공장인데 여기서 이제 옷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아이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수업하다가 그냥 우리 작업실에 가볼래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라고는 안 해요. 우리가 키다리고 저는 콩인데 그래서 키다리 뭐 여기 가볼래? 막 이러면서 반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막 옷 만드는 데고 해서 여기 옷 만드는 데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신기하게 잘 이렇게 네. 저도 알게 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 한 아이의 어머니인데 공장인데 그 되게 동질감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작업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인데 이렇게 이런 난로 하나랑 이젤이랑 놓고 하는 거랑 아뜰리에 같았어요. 되게 비슷해 보여서 같이 나중에라도 뭘 같이 하면 되게 좋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기업이랑 하는 교육이 끝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한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그 말풍선이라고 인트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이들보다 지역을 더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역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장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현림풍선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만화에 보면 말풍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헬륨풍선에서 적어서 마을에다가 이제 곳곳에다 자기가 설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뭐 약간 표지판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가로등 있는 데다가 뭘 설치하기도 하고, 거기에 오는 그 무서운 언니 오빠들한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적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말풍선들을 지역의 곳곳에 두면서 저희도 아이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마을 탐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다 하면서 지름길을 정말 많이 알려줬어요. 사실 창신동이 되게 좀 이렇게 언덕길에 있으면서 골목길들이 정말 많아서 자칫하면 길을 잃기가 되게 쉬운데 그 아이들이 되게 잘 막 다람쥐처럼 막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일로 가면 되게 좋은 길이 많구나. 위험한 길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이러면서 어른은 못 다니고. 좀 동네도 저희도 많이 알게 되고 아이들의 환경도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미술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또 개인적인 공간이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 공장에 가보면은 거의 공장이랑 집이랑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다
뭐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쓰는 방이 자기 방이고 약간 이런 식이기도 했었고 이제 학교 갔다가 또 다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동체라는 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도 같이 있어야 돼. 또 여기 학교 가면 또 단체 생활해야 돼. 또 여기 오면은 또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조별 활동하자 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얘랑 하기 싫은데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싸우기 시작해서 아 애들이 오히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런 큰 박스였어요. 그래서 냉장고 박스 같은 걸 다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다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주문한 거는 철저히 빛으로부터 차단해달라. 그러니까 넣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붕 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테이프를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깜깜한 데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스랑 그 랜턴 있잖아요. 조그만 랜턴이랑 쓰고 싶은 거 쓰라고 근데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냥 박스 뭉쳐서 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저희 수업의 교환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너 혼자만의 동굴에 한번 들어가봐라. 이거여서 이제 나홀로 동굴이라는 이 수업에서 이렇게 다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되게 저희가 놀라운 걸 느낀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혼자서 들어가서 막 꼬물꼬물 뭘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초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뭐 나 우리 집은 몇 호야 막 이러면서 아파트 놀이도 하기 시작하고 뭐 막 하면서 갑자기 우리 같이 이어가지고 뭔가 공동주택을 만들어 볼래?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만들기도 하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갑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엄청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면서 약간 마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약간 그걸 보면서 아 약간 그 되게 뭐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개인의 어떤 그 최소한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그 인식들이 있을 때 사실 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큰 깨달음을 준 저희한테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랑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기 콩이 초대당해가지고 근데 제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초대를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이 서로 심심하니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시키니까 심심하니까 자기들끼리 연결하고 이랬던 점이 참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저희가 부산 비엔날레를 열리면서 요거 주제가 배움의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배움의 정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연계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좋았죠. 왜냐면 KTX 이 친구들 2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50만 원이요.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요거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3박 4일 동안 그 저희가 센터 안에서 했던 것들을 이 부산 비엔날레 야외 정원에서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함경화 작가의 오데사의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집에 화장실 공사하면서 나왔던 재료들로 이렇게 오데사의 계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학살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영화에 빗대서. 근데 저희는 상신동이 그런 작품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했는데 상신동에서 잉여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실패도 있고 뭐 저게 지금 총처럼 보이는데 저게 바지를 만드는 그 옷 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가서 다 각자 공장에서 갖고 왔어. 각자 공장에서 미술할 재료들을 갖고 와서 부산에 어떻게 보면 약간 3D 투척처럼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는데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온 그런 네. 어떤 그때 활동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렇게 하고 나머지 관광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되게 즐거운 어떤 경험이 됐던 그런 수업이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르마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그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랑 활동도 하고 하니까 막 요청이 오는 거예요. 벽화 좀 해달라고. 여기 벽이 너무 더럽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벽화를 해달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사실 벽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되게 뭔가 달동네에서만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 바로 옆이 이화동인데 이화동에 사실 그런 낙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벽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되게 큰.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있고 주민들은 갑자기 그런 벽화를 당한 상태고 그리고 갑자기 벽화가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엄청 오면서 사진 찍어두니까 우리 사러 오는 게 귀찮은 주민들은 그 벽화를 지워버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소소한 싸움들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벽화가 누군가가 와서 그냥 갑자기 그려놓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벽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벽들이 있고 이게 왜 더러워졌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벽화밖에 없을까라는 어떤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게 되게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지지부진하게 한 두 달 정도 아이들이랑 같이 막 인터뷰 같이 해보기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온 대안은 그거였어요. 차라리 자주 깨끗하게 칠하는 게 더 깨끗하겠다. 사실 벽화 그 선생님이 예쁘게 그려놓고 가도 우리가 똑같이 그리기도 힘들 것 같고 그냥 깨끗이 칠하자. 그냥 칠하는 방법만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칠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르막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기가 되게 가파른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주민들이랑 아이들이랑 일단 50명 모았어요. 근데 이 벽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한 50명 모여서 칠하니까 한 반나절이면 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하얗게 칠하는 걸로 이렇게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저희가 리서치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거를 연례 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진짜 페스티벌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리서치하면 되게 재밌었던 게 바로 앞에 있는 슈퍼집 아줌마를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랬어요. 어떤 벽이 됐으면 좋겠는가 너희들의 꿈, 희망,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카메라가 딱 꺼지니까 바로 깔끔하게 나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말을 듣는 거랑 그러니까 속마음을 아는 거랑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진짜 거점 공간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이런 다른 지역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아동센터에 있다가 또 어디 갔다가 계속 지역에서 배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도 좀 거점 공간을 가지고서 사실 작업실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오픈된 작업실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되게 좋겠다 해서 이 공공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여기 빵집 생기냐고 막 물어보시고 빵간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저희 예술공간 생겨요 막 이러니까 막 이러면서 저기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공공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창신석유였던 건물인데 여기 되게 석유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석유집은 아니었고 여기도 이제 되게 빈지도 오래됐었고 저 안에 할아버지가 한 분 사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또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셔서 여기가 비어가지고 저희가 집주인분이 이거 저희가 한 거 아니고 집주인분이 이거 유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딱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페인트도 좀 많이 칠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저희 공사비는 안 들었지만 되게 이렇게 편하게 되게 효율적으로 했어요. 되게 효율적으로 공사가 됐어요. 왜냐면 원래 봉경장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되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공간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공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작업실을 만들면서 이제 작업실이 생겼다. 뭔가 여기 적재해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유니어물들을 좀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실 여기가 옷 만드는 공장이 막 2-3천 개가 되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런 의류 이런 원단 쓰레기가 버려져요. 자투리 원단들이. 이게 22톤 버려지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1년에 8천 톤 정도 돼요. 근데 그리고 비 맞으면 이게 완전 무거워지고 비 맞으면 2배, 3배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버려져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냥 이거를 좀
이해까지도 아니고 좀 이걸로 뭔가 재밌는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롤링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버려지는 것들이 좀 약간 밑에 공장들이 많아서 밑에 되게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낙산 그 언덕길을 쭉 이렇게 온몸으로 끌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봉제 공장, 여기도 봉제 공장이고 뭐 여기도 봉제 공장이고 한데 가면서 이제 봉제 공장 사장님들이랑도 되게 막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제가 굴리고 올라가니까 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여자의 이러면서 대체 뭐 하는 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거 필요하면 내가 줄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여기 공공공간에 있는 예술가인데 막 이러면서 아, 너가 거기에 있는 애구나 막 이러면서 아, 저희는 예술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굴리는 걸 해보고 있어요. 막 이러니까 왜 굴리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그 어떤 일 하세요? 막 그러니까 뭐 원피스 만들고 뭐 바지 만들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도 하고, 그때 저희가 하면서 아, 뭐 이건 뭐예요? 하면서 되게 막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단어들이랑 같이 이제 영상을 스케치해가지고 이제 영상 작업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 하면서 되게 공장 분들이랑 친해졌어요. 우발적인 어떤 대화들도 막 생기면서 아, 이게 뭔가 예술이라는 것이 되게 아, 그분들도 아, 너는 되게 이상한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저희랑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막 얘기도 하시고, 저희도 그분들의 일을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었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금천에서 설치했던 이거 비디오랑 이 설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역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찍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데는 거기 공간역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확실히 되게 저희도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부르면서 다니니까 근데 해보니까 위에 분들이랑 교체가 있어요. 그 계기로.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사장님이신데 부장님이 와보라 그래서 들어와 보라 해서 좀 겁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와보라고 그래서 무슨 근데 커피 한 잔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뒤에 나올 것들도 되게 같이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저희 공간에 온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재단판 위에 앉혀놓고 동대문에서 옷이 만들어진 과정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재단판이 사실 재단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여자들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되게 남녀차별 심할 때는 이렇게 여자분들도 다 올려주시고 직접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여기 초대 받아서 감자탕도 여기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식판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잠도 좋더라고요. 주무시고, 네, 낮잠도 주무시고. 되게 다용도예요. 그리고 되게 맨질맨질한 게 되게 탐나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퍼포먼스 하면서 계속 굴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게 한 포대가 4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굴리고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여기 포대에 앉아갖고 이렇게 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실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안에가 다 깨끗한 세원단이에요. 그냥 다 자투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데 어차피 버려질 거 조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거 테이프로 조금만 고정해 놓으면은 이게 수거되기 전까지 뭔가 약간 벤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오늘만 의자라는 되게 어설픈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술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애들이랑 했던 건데, 이게 되게 어설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가 사실 오르막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으면 좀 앉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하니까 또 되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퍼포먼스 비디오를 계속 틀어놨어요. 공간 앞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질문도 자꾸 하고, 근데 보는 것만으로는 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품이 프로그램이 된 이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대학생들인데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사진을 안 했는데 일시적으로 의자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고, 요거를 다시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크기가 아이들 키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훅 밀면 이렇게 쑥 돌아가요. 그러니까 양면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보는 사람도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훅 밀면 원래 있었던 봉투랑 이렇게 변화된 봉투,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공간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만든 게, 저희가 공공공간 만들고 이런 막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른 것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좀 같이 만들어보지 않겠냐. 사실 공공공간이 만들고 나서 되게 재밌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원래 PC방 되게 많이 가거든요. 여기 창신동 어린이들이. 근데 그냥 가다가 저희 막 맨날 뭐 이상한 거 만들고 있구만.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키콩 뭐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희랑 이거 하는데 도와줄래? 막 이러고 같이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한테 그냥 PC방이 아닌 다른 어떤 공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도서관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딱 갑자기 만들어서 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쓸 건데 아까 오르막 페스티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벽화 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쓸 건데 다 같이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사실 이 이름도 저희가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뭐든지 하면 안 돼 뭐든지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예뻤어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아주 엄청난 득표수를 얻으면서 뭐든지 했어요. 남자애들이 막 붙이고 별로 안 예쁜 여자애들 거 떼가지고 붙이고요. 원래 막 수보다 더 많고 막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라는 이제 이름이 결정됐고 사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든지라는 이름 자체도.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바닥도 깔고 사실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은 한 3주 이렇게 끝날 공사를 이거 하는데 4개월 걸렸어요. 선생님, 우리 저하신더 선생님의 긴장된 표정.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렇게 칠해요. 아이들은 요렇게 칠해요.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칠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밑만 보세요. 이렇게 뭐 떨어뜨리고 뭐 발로 차고. 우리 뒤에 애를 보면 여기 이미 이렇게 한 줌에 묻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할 때 되게 이거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한 게 오르막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애들이 훨씬 잘 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처음 한 KT 막 이런 데서 봉사활동 오시는 분보다 오르막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아동이 더 잘 칠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에 익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도 이거 어떤 색깔로 뭐 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책꽂이도 만들고 그래서 강제로 온 건 아니에요.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진을 이런 거 할 때 몇 장 안 찍어요. 막 진짜 그 한두 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장 찍다 보니까 요런 표정들 실제 리얼한 표정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다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그 삐뚤삐뚤한 게 되게 매력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책꽂이도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에 뭐든지 도서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그 부모 커뮤니티 어떤 그런 책 읽기 운동 뭐 이런 것도 막 요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여기 사서로 계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애들 오면은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여기 좀 다문화 가정들도 많은데 그 다문화 가정 이제 아이들한테 집까지 찾아가서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도 알아서 또 기획해서 하시는 거여서 저는 되게 공간에 그런 어떤 큰 힘을 느낀 게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또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겠다, 뭐 저런 것도 해야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대신에 저희가 만들 때 같이 만들었는데 뭔가 굉장히 막 좋지만 그 요구가 뭔가 계속 저거 하는 거 이렇게 소비자가 뭘 샀는데 당연히 공간을 쓰다 보면 뭐도 더 필요하고 뭐 옮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소사예요, 소사. 그러니까 뭐든지 소사라고 지금. 프로젝터를 뗐다가 뭐 다른 뷰 프로젝터를 달아달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칠판 페인트 칠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메뉴판을 안 쓰고 이제 입간판을 쓰고 싶다. 그래서 까만 칠판 페인트를 칠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더 선의로 하는데 저희가 사실 되게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간도 지금 운영해야 되고 수익도 나야 되는데 그 회의만 갔다 오면 뭐 해야 될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일은 아닌데도 그래요. 근데 아까 그래서 저는 그 산후여신에서 말하셨던 그 공동체에서 오는 피로감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청신동에서 되게 마을 공동체 어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지자체에서도 일부러 푸시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의 어떤 그런 속도도 있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빠를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조절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현재 진행이 아닌데 과거 진행이 됐어요. 네, 벌써. 현재 이거는- 진행할 때 했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도시의 산책자라고 저희가 이제 막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해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소개를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역사박물관에서 창신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재조명해보는 그런 어떤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 저희도 마침 이렇게 되게 창신동을 좀 더 매개하고 싶었었고 소개하고 싶었었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도시의 산책자예요. 그래서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이렇게 그 메이드 인 창신동이라는 전시를 되게 크게 기획을 했었고 저희는 그거에 이제 외부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시를 보고 창신동에 왔을 때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소개 그런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지도를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지도를 저는 이렇게 정말 지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저희가 참여자들을 모집했거든요. 이거의 이야기꾼을 담당하실 분들을 이제 마을을 해설해 주실 해설사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랑 같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니까 뭐 여기에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연결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다음 걸 보면은 이런 지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이어폰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소리 지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을 어떤 투어 코스에서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대규모로 막 한 20명에서 이렇게 30명에서 막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는 골목길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되면서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창신동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스팟별로 저희가 MP3로 녹음을 했어요. 뭐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있었던 경험, 그리고 막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 소리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깃발이 있어가지고요. 뭐 여기는 그 돌산 밑이라고 여기 채석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채석장이 중단되면서 무허가 판자촌들이 막 생겼던 곳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절벽에 위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되게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깃발에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MP3에서 틀면은 여기 사시는 분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막 정말 정확한 정보라기보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내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거 다 틀렸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건축 전공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엄청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47년 동안 사셨던 분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 그거였어 막 이러면서 뭐 이걸 뭐 그러니까 다 되게 어눌한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창신동을 느낄 수 있는 되게 가장 되게 큰 이렇게 그런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위적인 풍경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조금 또 자연스럽게 또 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 그룹은 이 지역에서 설치하고 싶은 거 같이 했는데 그 평상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오르막 평상인데요. 원래 있던 평상에 위에 나무를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요거하고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공간 만들었을 때 뭐 칭찬해 주시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이거 만들었을 때 이거 좋은 일 하네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이러면서 하시는 그게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원래 있던 데였어요. 원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100명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되게 낡았었는데 여기 슈퍼에서도 이 공간을 몇 해 전부터 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비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할 엄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선의로 한 건데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나무로 덧대는 작업만 했는데도 굉장히 여기 쉬고 싶어졌다라고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받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걸 느꼈어요. 원래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좀 우리가 많이 관찰해야 될 것들이 원래 커뮤니티 장소였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공간이나 뭐든지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만든 어떤 공간이지만 그런 거 말고 원래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곳, 원래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곳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분들을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좀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당고개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창신동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저희도 이 도시 산책자를 하면서 막 마을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이 마을 속에서. 여기는 이제 도당이 있었던 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당고개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도 여기서 원래 구판을 맨날 열렸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창신동 이제 낙산이 엄청 큰 돌인데 그래서 그 엄청 큰 돌산이 있어가지고 그 돌의 영험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무당들이 엄청 많이 모였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무당들이 나중에 한 200여 가구 정도 있어가지고 점집촌을 이루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되면서 아까 보셨던 그 채석장이 생기면서 이제 돌신령이 떠났다고 해갖고 돌 자꾸 깨가지고 돌을 깨니까 돌신령이 떠났다고 해서 이 많은 점집들이 다 미아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아리 골개가 거기서 나왔다고 막 하시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재밌는 설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봉제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을 되게 다양하게 사서 봉제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천 무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게 너무 무당집 같지 멀리서 않아요? 보면 무당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이 텍스처가 되게 다른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투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 동네가 봉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게 있을까 했을 때 백남준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여권 번호도 10번대 아래였어요. 백남준은. 근데 그 생가가 저기 창신동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표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할 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예술을 하면서 이 백남준 작가의 표석을 만드는 게 사실 심적으로 엄청 부담감이었어요. 이 투어를 만드는 것만큼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백남준 작가가 그 태내기 자서전이라고 그 뉴욕타임즈에 자기가 태어난 시점부터 신문을 구해가지고 뭐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것들 상상을 해서 막 적었던 것들 작품에서 착안해가지고 이제 백남 작가가 태어난 것을 이제 남준 타임즈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TV도 원래 TV였는데 세워가지고 줄이 난 걸로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요소를 심어놨어요. 그러고 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막 찾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막 창신동 정말 양파 같다고 까도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박수근 작업실 터도 있었었고 되게 재미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이런 표정 만드는 것도 같이 했었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역사박물관에서는 저희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았지만 역사박물관에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아이들과 함께 투어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안전조끼 투어할 때 입고.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 이렇게 했는데 안전조끼 입고 근데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안전조끼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청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한 2주 조금 넘게 했는데 343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2시간 코스인데 굉장히 많이 이게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리지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사실 소리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MP3로 들으면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지도가 앞에는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지도고 뒤에는 그냥 정말 정확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니면 돼요. 깃발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실 이 소리지도를 들으면 되게 좀 약간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창신동이라는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면서 막 다니면은 막 사람들 이제 뭐 재밌는 얘기들도 들을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공공간 1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또 되게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도시 산책장에서 되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이런 도시 관련된 공공성에 대해서 관련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오고 또 지도 만들겠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찾아오고 해서 뭔가 이 친구들이랑 뭔가 지역이라든지 공공성에 대해서 다시 같이 좀 깊이 있게 논의해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공공관은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공간을 더 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긴데 여기도 한 25년 정도 그 봉제 공장이었던 데인데 여기도 이제 이사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큰 공장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공장을 얻어서 이제 공간을 두 번째로 만들게 돼요. 공공공간 2를. 그래서 여기에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수리할 때 조금 돈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아까 산호연수분과 얘기했지만 슈퍼스타 K와 같은 오디션을 했는데 그거에서 그래도 되게
거기서 이제 큰 지원금을 받게 돼가지고 요 플랫폼을 만들게 네, 됐어요. 마음 놓고 했어요. 공사를 그 돈에 구애 안 받고 정말 해보고 싶은 대로. 근데 했어요. 구애 안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있었고 사실 저희는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너무 좀 이렇게 여기에 완전 또 되게 새하얗게 막 그렇게 짓는 것보다 여기 위에 천장 저희 이게 녹색이잖아요. 왜 녹색이 되냐면은 여기 천장이 정말 예뻐요. 가보면은 여기 되게 옛날 그대로 정말 25년의 어떤 세월을 그대로 안고 있거든요. 무늬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다 공간이 약간 초록색, 갈색 이런 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막 다 가구 만드는 것도 다 쭈셔서 갖고 와서 만들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원래 있던 것들을 살리면서 앞에 통 유리를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안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동 화장실이었는데 여자분들은 사용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요 공간을 저희가 뭐 어떤 세미나도 하고 이런 강의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창신동 공제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제품을 만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뭐 도시 산책자나 그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공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너는 예술가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일들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뭔가 계속 분리해서 보실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시급한지라 우리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우리도 뭔가 예술가로서 작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원래 협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창신동에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봉제공장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가서 어떻게 옷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도 옷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했을 때 막 사장님이 계속 그래 인터넷 쇼핑몰을 해야 돼 하면서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짜투리 원단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런 것들을 짜투리 원단 없이 만드는 옷은 없나 그런 리서치를 하고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보통 셔츠를 만들면 20%가 20% 30% 벌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량으로 같이 자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든 게 제로 웨이스트 셔츠 반팔 셔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라 부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이 주머니 부분도 다른 이유가 이 재단하는 방식이 이 천을 다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가 거의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5% 이하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를 만드니까 옷이 당연히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랑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만들고 싶다고 샘플 만드는 데 갔는데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옷이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정하고 어떻게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렇게 공제공장 사장님들이랑 협력해서 옷을 만드는데 저희도 이제 예술가인지라 뭔가 되게 독특하게 옷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해서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방식을 또 환경도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재단하는 데 가도 틀렸다고 안 해주고 그리고 거기 샘플하는 데 가도 틀렸다고 안 해주고 하는데 사실 아까 그 사장님 있잖아요. 그 재단판에 다 올려주셨던 사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인성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저희랑 같이 막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막 지금 이제 거의 퍼즐을 하는 거예요. 퍼즐. 퍼즐. 퍼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퍼즐도 나중에 이렇게 붙여지는 게 미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이렇게 막 하면 각설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피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긴팔 셔츠인데 이제 디자인마다 저희가 이렇게 사이즈를 놔뒀는데 사이즈를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즈마다 버려지는 양이 다르다 보니까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뭔가 디자이너가 되게 위에서 디자인을 딱 완성해갖고 뭔가 오더를 내려서 이렇게 되게 수직적으로 뭔가 내려오는 그런 색이었다면 이거는 재단사분이 절대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도 이런 어떤 개념, 이게 어떤 컨셉만 갖고 있고 그분이랑 계속 협력해가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동대문의 어떤 수주로 굉장히 많은 좀 문제를 앓고 있는 어떤 창신동의 이 생산 시스템에 조금 다른 어떤 운동들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분들이 임금 자체가 동대문에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좀 더 싸게 오더를 내리면은
거기 그냥 일을 하고 좀 일이 적더라도 일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기계 돌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임금 전체가 다 80년대 임금을 받으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지역에 같이 뭔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로 웨이스트라는 방식이 굉장히 머리 아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디자인이 맨 처음에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재단이 정말 다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너무 스페셜한 것들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관계에 의해서 계속 그 수정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옷을 만드는 장인들이라고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거 옷이 팔리면 반이 봉제 공장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랑 그 협력하는 봉제 공장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게 이제 중소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제로웨이스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2,300벌을 창신동에 맡기고 싶다. 제로웨이스트 방식으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업사이클 하는 제품들이 그 취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 딱 젊은 층인데 뭔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그 층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등산복 업체도 되고 뭐 보드복도 되고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식의 확장을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동대문 수주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이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상신동에 봉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요거는 사실 짜투리 원단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나왔던 제품인데 지금 하나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최근에 며칠 전에 버려질 원단인데 요거를 손바닥 크기로 잘라주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만 의자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요거 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정말 편하고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있다 뿐이지 정말 너무 깨끗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그냥 바로 제품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쓰레기 봉투랑 가장 비슷한 어떤 투명도와 질감을 가진 선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그 레퍼런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거는 이제 여름 원단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뭐지 꽃무늬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겨울 원단이라서 좀 약간 도톰하고 이제 안감으로 쓰는 이 망사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계절마다 바뀌는 뭔가 이 아카이브가 되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유행하는 청. 그래서 심지어 되게 놀랐던 게 시청에 저희가 이거 방송을 팔러 갔는데 그 시청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바지 약간 하나만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배기 팬츠 같은 걸 입고 오셨는데 똑같은 원단이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밀리오에서 샀는데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기했고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작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짜투리 원단 버려진 거 저희가 쓰레기통 찢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기 전에 부탁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 찾아뵙고 손바닥 크기로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은 잘라서 갖다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몇 개 체크해놨다가 돈을 드려요. 오히려. 근데 사장님이 막 돈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류도 되고 되게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요거 이제 막 하시면서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되게 다른 공장도 많이 귀찮아하셨는데 그나마 이 몇 공장이 되게 호의적이셨던 게 어차피 쓰레기 봉투값 나가는데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돈이 막 크진 않지만 뭐 돈도 벌고 좋지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시면서 막 저희 카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가 그 막 음료수도 드리고 하니까 엄청 또 막 복분자랑 고구마 막 이런 거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계속 뭔가 채워진 냉장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얘기 같아요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역에서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 경제예요. 그러니까 호의로 하는 건 사실 한두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거면 이분들한테 손해는 아니겠다. 이 친구들한테 하면 나도 뭔가 재밌겠다. 혹은 뭐 조금이라도 돈이 되겠다. 그리고 제로웨이 셔츠 같은 경우는 진짜 공인비가 다른 옷에 비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반을 주는 데는 없어요. 사실 5%에서 10% 주거든요. 공인비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좀 더 꼼꼼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품질이 시장 제품 품질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호의로 하는 건 아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분들이 더 지속 가능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확실히 품질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 제로웨이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단이 그러니까 항상 손에 익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품질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들도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되게 긴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자신들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다, 엄청 어려웠다,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면서 되게 서로에게 뭔가 같이 작업이 되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데요. 그 봉제 공장에서 그 재봉틀 기계가 꽂혀 있던 판이에요. 나무판인데 이게 기계가 노후되고 그러면 판을 그냥 버려요. 그래서 요거 가져다가 저희가 여기 위에 아크릴판 씌워가지고 투명 아크릴판 씌워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역에서 했던 건데 이런 것도 일종의 재발견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 뭐 10년 넘게 손때 묻어서 쓰시던 건데 깨끗이 닦아가지고 책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요건 많이 파는 제품 아니고 저희 그 공간 내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인데요. 그 이거는 저희가 서울문화일밥이라는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를 팔면 좋을까 해서 제로웨이스트 셔츠랑 이제 방석이랑 그런 거 가져갔는데 그거 둘 다 좀 고가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사람들이 좀 우리 공공물관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에코백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갔는데 이 루프를 만드시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활용도를 그냥 이렇게 등산로 같은 데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거 너무 예쁘고 막 되게 신선한데 좀 패션 소품에 쓸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체가 바로 그 현수막 있잖아요. 폐 현수막들을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루프를 만든 업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폐 현수막이랑 같이 이렇게 반사 루프랑 꼬우면은 이렇게 예쁜 루프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또 에코백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에코백도 이제 그 상신동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저희가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고 계실 때 이렇게 밤에 플래시를 터트려가지고 찍으면 굉장히 이렇게 무슨 검을 찬 것처럼 빛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그 재밌었던 게 그 박람회장에서 그러니까 공원 아니고서는 소품으로 했는데 그 줄넘기로 이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 예뻤어요. 근데 줄만 되게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요거 하고 싶다 해서 가방 이렇게 제안 드리고서 이런 식으로 협업도 재밌겠다. 왜냐면 사회적 기업에서 뭘 만들어도 쓸모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일종의 협업이 아닐까. 그래서 네, 마지막 제품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뭐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된 사항이 이제 그 등산복 중소 업체랑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그 제로웨이스트 셔츠가 이제 등산복으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차별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다양하게 막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지금은 마지막에는 뭔가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소개하고 이래서 뭔가 정말 제조업하는 사람 같지만 맞아요, 제조업하는 사람이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참여와 협업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이 뭔가 제조업들도 되게 탄탄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한 곳에서 뭔가 수주를 내리는 계속 그런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이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수평한 위치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간다면은 되게 건강한 제조업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제 작업이 아닐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전시랑 맨 마지막에 그 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랑 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전시도 저희가 그냥 공간을 데코레이션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라 그 공간에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품 만들 때도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만드니까 도움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가 조금 늦게까지 했나요? 그쵸, 아니요, 저희 15분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더 해주셔도 되는 네, 저희가 2011년에 네, 들어갔으니까 2011년 초반부터 지역화센터랑 했어요. 처음 인연을 맺으시는 네, 네, 지금까지 네, 네. 그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원래 하셨던 생각들을 적으시고 저보다기보다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예술 강사로 되게 몸값이 확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모토가 삶이랑 일을 합치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개별의 예술 강사였던 것들을 러닝 투런의 이름으로 합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러닝 투런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됐고, 최근에는 러닝 투런하고 지역에서는 공간 이름이 공공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공공간에 기다리콩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러닝 투런은 그냥 주식회사인데 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공공공간으로 요즘은 되게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러닝 트런에서 하시는 별도 네. 프로그램들은 네.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네. 다른 프로그램들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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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그런 네. 예술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약간 아이들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그 아까 말했듯이 막 너무 스페셜하게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재밌게 약간 놀이 형식으로 어떻게 조금 더 예술평화 관계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까,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갈까 이런 것들로 좀 교환을 많이 짜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을 벌고 있는 거는 그런 어떤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사실 돈은 되게 많이 안 됐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했던 것들 자체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예 이런 창신동이란 지역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떤 그런 그 협력의 관계, 재미있는 관계들을 설정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작업이 되면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예중예고 다니는 애들 막 입시 가르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그런 교환을 만드는 것도 되게 즐겁고 이런 것 자체가 제 작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런 데서 받았던 것들을 또 어떤 이런 제품이라든지 다른 또 그런 것들로 연결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크게는 내부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차로 데려다 줘요, 애들을. 그럼 공원에서 애들이 뭐 우르르 와요. 이제 막 저기 낙산공원 근처에서 지도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내부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저희가 외부로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크게 두 가지.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들, 그 학생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들, 청년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크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제품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점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 패션 전공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오히려 가능했고 정말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패션하는 친구랑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지역에서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로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디자인 철학을 이렇게 막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신진 디자이너가 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또 넣고 싶어 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 군더더기가 붙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것들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스타일대로 만들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정관념이 네. 없으셔서 가능했었던 작업들이 되게 많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약간 아마추어이기를 좀 계속 원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어느 순간 프로가 되는 순간 내가 뭔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 식대로 다 따라와 약간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항상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아마추어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고, 기술자분들의 네. 마음을 움직이기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엄청 근데 오히려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접근하신 게 되게 그리고 저기 공장이 바로 염력 공장이에요. 저희 공간에.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음료수 들고 가보면 그 봉제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사장님이 막 화를 내고 계속 막 하면서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왜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 리서치 할 때 배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면 오히려 쉬워요. 하나면 같은 색이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 잘라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색깔이 뭐 저희가 딱 요건 요 배색, 요건 요 배색 이렇게 했어요. 그걸 4종류로 하니까 8종류예요. 그러니까 8개를 실을 막 바꿔 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아예 디자이너가 그냥 이렇게 딱 맡겨놓고 가면은 아무래도 제작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뭐 디자인에만 충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 생산 그 과정을 다 보게 되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반영해서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희 요 방석 잘라주시는 분도 저희 오픈 파티에 오시고,
옷 제작해 주시는 분도 오픈 파티에 오세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장님이 오셨는데 강원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 제작하신 분이랑 또 같이 봐보니까 그 자기가 한 거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불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외부로는 또 소통되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뭐 잡지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다 같이 보고 그래서 심심할 때 검색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그러니까 되게 자발성을 되게 높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뭐 몇 개 안 되는 공장들이랑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좀 더 그 큰 미래는 그런 좀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저희뿐만 아니고서도 다양한 어떤 협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는 좀 그런 맵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도시 산책자 지도였다면 다음 지도는 이제 그 협력 가능한 지도,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왜냐하면 3,000개 공장이 있어도 봉제 재단 다 가능한 데는 10%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가 그냥 가져갔다가 다시는 안 바뀌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의 99%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 없을 때 내가 맞게 이렇게 했는데 뭐 생각이랑 또 되게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협력, 그리고 되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식의 관계가 되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맵을 지금 딱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창신동을 좀 다녔어요. 그래서 네. 해송 네네. 아, 네, 네. 맞아요. 선생님이셨다고. 그죠? 예. 창신이란다. 청안지역아동센터에서 네. 그래서 막 오르막길도 다 보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20살 때부터 한 3년 정도를 네.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쪽 분위기를 저도 느끼잖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네. 적은 월급을 받고 20시간만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부모님도 우울하시고 아이들도 우울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PC방에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더라도 함께 놀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또 프로그램 돌린다 짜증난다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막 사실은 소진된다는 네. 걸 굉장히 많이 맞아요. 느꼈어요. 네. 제가 어린 나이에 더 경험도 없었고 네. 근데 예술가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실까 이렇게 달라지시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 것 사실 같은데 애들이랑 하다 보면 진짜 사실 기는 되게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못해서 그날 그날은 그 정말 신경도 되게 네. 많이 쓰이고. 근데 되게 그런 거에서 저희는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했는데 이거 하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약간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장님들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또 설득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쩔 때 막 쫄라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나중에 또 어떤 것들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관계들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되게 피곤할 때 많아요. 근데 엄청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토요 아트 드라이브라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되게 재밌는 컨셉으로 그러니까 봉제 마을에 뭐 보물을 찾아라 이러면서 보물지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봉제 마을 봉제 마을에 그런 공장들에 계신 사장님들, 재단사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탐방 다니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남는 자투리들을 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물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뭔가 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사장님들을 컨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기도 힘들고 제가 막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하루 정도 일일 선생님이 돼달라고 막 하니까 못해? 막 이러고 네 이러고 계속 이러시니까 막 되게 설득하는 과정도 힘들고 했는데 막상 또 하고 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좀 그래도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가로 작품을 했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되고 프로그램이 어떨 땐 제품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제로웨이스트같이 이렇게 제품이 된 게 또 프로그램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래요. 밖에서 보면 러닝처럼 뭐 공공공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좀 너네 막뭐 프로그램 어떨 땐 막 프로그램 어떨 때는 막 책 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지도 만드는 것 같고 막 제품 만드는 것 같고 뭐 다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희는 약간 스스로 약간 포지셔닝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형이 저한테 소파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가 제가 욕을 엄청 했거든요. 네. 소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어딘지 네. 그 도서관은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은 그 해송 지역아동센터의 그
사람들이 그 뭐든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의 그 후원 CMS가 해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 돈들은 이제 씨앗 자금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로 하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운영하는데요. 왜냐면 거기 이제 사서분도 식사비도 있고 자원봉사로 해도 그래서 그렇게 막 넉넉한 건 아닌데 뭐든지가 원래 수입 구조가 막 엄청 뚜렷한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책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 후원이랑 또 외부 지원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러 지원을 더 안 한 것도 있어요. 좀 약간 자발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운영 주체거든요. 그 부모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사서도 하시고 운영진으로도 계시고 카페 운영도 하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저희도 운영위원회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되게 엄청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정말 소사, 약간 뭐든지 소사고 그 부모님들이 되게 그런 어떤 뭐 애들이 생각보다 뭐든지 만들었는데 책을 안 읽는다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뭐 프로그램도 만드시려고 하시고 되게 많이 이렇게 그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두 분은 네. 누구세요? 저희는 연인이고요. 저희 5년은 오래된 연인이요. 5년 조금 넘게 사귀었고, 그러니까 근데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오해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사귄다 아니야, 또 이렇게 아니야 이랬다 뭐 부부야, 연인이야, 뭐 아니야. 저희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저기 종로구 분들이 저희가 종로구에 속해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막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수작거리시는 거예요. 저희 맞아요. 막 이러니까 맞아?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맨날 막 이렇게 누구 소개하실 때마다 두 분의 연인이시고요. 이러면서 혼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말했나 이러면서 예, 연인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프로그램 할 때 뭐 가끔씩 물어보는데 연인이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되게 수특수특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물어보라 뭐 뽀뽀는 언제 했나 보니까 아니야 안 사겨 이거 아니 성인이시니까. 이게 궁금해져서요. 네. 그 지금 이렇게 손커피님도 이렇게 가방을 네. 갖고 오셨고 또 방석도 갖고 오셨는데 사실 네. 이게 작품인지 상품인지 그래서 가격이 궁금해요. 예, 저희 요거는 2만 원이고요. 네. 2만 원이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청에도 지금 네. 했고 또 이거는 2만 원이죠.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2만 원이고 제로웨이 셔츠는 45,000원이고 이거 45,000원 중에 또 반이 또 공정전화 가고 반 이상이 갔어요. 이거 요즘 35,000원 사용이 됐거든요. 공인비는 25,000원이 들었는데 이제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품을 저희가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제품이 팔려도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포장하고 또 붙이고 또 막 컴플레인 들어오면 또 반송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려도 되게 고민이겠다. 앞으로 뭐 기획하고 이러기 되게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실 저희는 아까도 말했지 저희 포지션을 계속 막 다양하게 바꾸면서 기획도 했다가 뭐 어쩔 때는 이런 거 만들기도 했다가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제품 너무 많이 팔리면은 인터넷 쇼핑몰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쇼핑몰 사장님 돼야 되는 그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제품만 만드는 그래서 해결책을 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웨이 셔츠를 만들어도 한 200벌, 300벌만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기업들의 영감을 불어넣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션이 있어요. 한 번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들이 창신동이랑 직접 협력하게 하고 사람들이 제로웨이 셔츠를 사고 싶으면 저희 제로웨이 태그를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메이드처럼 옛날 이렇게 보면은 원래 상표가 있고 제로웨이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벌 팔렸을 때 비용을 저희가 받고 아트 디렉팅한 비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은 안 되겠다라고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수량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뭐 많아야 200벌 막 그러니까 사실 공장이 2,000, 3,000개인데 200벌에서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여기 좀 더 그런 어떤 대안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더 큰 물량을 맡길 수 있는 확실히 그런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업이나 맡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지 여기에 그런 협력 관계들이 더 건강하게 되겠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매개체는 확실히 되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협력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좀 서툰 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되게 많이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디렉팅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사람이랑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되게 역할을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세심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제조업 쪽에서 일을 했지만 네.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 거가 아. 되게 저희가 그러니까 되게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해결할 지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협력자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동대문의 수주를 아예 뒤집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대문 시장이 확 죽잖아요. 저희가 한다고 뭐 동대문 시장이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이게 말하기 되게 웃긴데 뭐 하나 역할을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이랑 되게 프로그램 많이 했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고민했던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역한 센터를 나가자마자 눈빛이 바뀌고 그랬던 거는 지역적인 분위기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랑 지금 프로그램 많이 진행 못하더라도 했을 때 우리 타겟층은 확실히 봉제, 재단 다 가능한 분들이랑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탄탄하게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지역이 바뀌고 아까 말했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그러니까 특히 뭐든지를 만들고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가고 폭발적이지 않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집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조금 더 이런 건강한 어떤 마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되게 많이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기 느끼기에 이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별로 네.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냥 보기에는 약간 드는데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아, 네. 하시면서 진짜 가장 어렸을 때 어떻게 넘기셨는지 약간 어려울 때요? 네, 아.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것도 어떻게 네. 저희 가장 어려웠을 때는 사실 가장 행복했을 때이기도 한데 저희가 진짜 작업을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 부자.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둘이 어느 순간 전시하다가 전시가 되게 회의적이라서 둘이 같이 이렇게 영화학원 갔다가 밥 해먹고 한숨 자고 또 저녁 해먹으러 가니까 하루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미나 같은 거 좀 많이 듣고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지역에서 맨 처음에 활동했을 때는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알바를 다 그만뒀었거든요. 저도 그 애들 입시하는 알바를 그만뒀었고 성규 씨도 이제 그 고위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그만뒀었고 해가지고 둘 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근데도 되게 즐거울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랑 뭔가를 하면 되게 좋은 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유기농을 먹게 되거든요. 애들도 막 현미밥에 막 이런 거 먹고 간식도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많이 먹고 해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좀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되게 시간이 많았을 때는 되게 뭔지 모르는 이렇게 불안감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저희 스스로를 되게 더 냉철하게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약간 토양이 돼서 지금의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좀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 하나도 없을 때도 만났거든요. 그리고 돈을 그래도 꽤 벌었을 때도 만나고 똑같이 만나는데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계속 달라요. 근데 그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나는 너무 힘든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돈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저희의 모든 프로젝트랑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가 엄청나게 충족돼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로웨이스트는 이 한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짜투리션을 조합할까? 이거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 초기에 했던 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없는 게 있을 때 그럼 있는 게 뭘까를 더 강조하는 게 사실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했을 때 되게 그런 거를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다 평면적인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 부자면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동화도 좀 써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쇄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여행을 저번 달 갔다 오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도시 산책자까지 하고 제로웨이 셔츠 만들고 소진됐어요.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저희가 해외 여행을 거의 한 15일간 갔다 왔는데 그거는 이제 연 매출 3, 4억 됐을 때 갔다 오는 거다라고 알았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알고. 왜냐면 저희가 거의 한 달을 일을 프로젝트 진행 못했어요. 근데 유지비는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또 충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그때 충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두 분 말고 또 다른 활동가가 있으세요? 저희 디자이너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 이제 그래픽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래픽하는 저희 단체 말고 창신동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총 4명이고요. 그 저희 둘이 시작을 했고 그 디자이너 한 분 있고 카페 이제 운영 담당해 주시는 분 있고 해서 4명.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워요. 공간도 두 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또 지역과 같이 네. 이렇게 만들어 갈까? 또 거기에서 또 같이 어떻게 그걸 나눌까? 되게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죠. 여행 갔다 와서 지금 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했어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막 저희 아시는 분들한테 러닝트런은 싸게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300이면 지금 뭐든 할 수 있다. 뭐든지 한다. 광고를 했어요. 원래 좀 하시던 작품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지금 뭐 네네. 맥락이 같지 않는 작품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활동도 거기 연장선이긴 한데 네. 또 작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작품 오브제나 뭐 피스나 이게 동영상이든 뭐가 됐든 그걸로 남기고자 하는 네. 그런 욕구가 좀 생기실 텐데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들 처음에는 이제 그것들이 소통되지 않는 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활동을 네.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내가 네. 아카이빙을 하거나 네. 남기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충족이 네. 되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그쪽은 또 따로 뭔가를 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할 때 그 소통의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거 옷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작업이라고 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카이브 이걸 진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뭔가 저 제로 웨이스트를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사람이 입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재단 공제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뭔가 재단판을 맞춰 나갈 때 이거 과정이 너무 재미있는 진짜 하나의 이 셔츠 자체가 너무 아트워크지 이거를 또 뭔가를 되게 잘 아카이브를 막 이렇게 막 그 액자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설치물로 한다던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가다 이런 거 메고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반갑고 아니 저렇게 사용되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는 그 기존의 전시의 개념 있잖아요. 기존의 전시의 개념, 기존의 어떤 예술 작품의 개념을 좀 많이 벗어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술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고 걸고 전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예술가라면 시스템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림이나 뭐 영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더 잘 맞는 거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아닐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뭔가 사회 이런 방식으로도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삶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음의 예술가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초창기 공공기술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 이제 많이 준비하셨던 네. 분들은 기존에 작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네. 분들이 이제 그런 네. 식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은 아마도 여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작가 생활이라는 거 없이 네. 학교에서 나와서 활동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란 네.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모범적으로 삼을 수 있는 네.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세요. 아니 뭔가 분위기가 궁금한 거는 이메일로 좀 진짜요? 해줬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거 진짜요? 있으면은 아니 가셔야 되는가 봐요. 아니 너무 네, 빨리 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뭔가 이 느낌이 이렇게 어떤 쪽에서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쪽에서는 또 뭔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이메일로. 네네네 이메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답변 여기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늦게
때까지 있어주시는 게 네. 너무 감사해서 아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아니, 혹시 있으시면. 있으시면은 근데 네. 가실 분 가셔도 되고. 네, 맞아요. 네. 죄송해요. 매일 네, 뭐 알겠습니다. 저기 셔츠는 아직도 구매 가능한가요? 셔츠가 1차 생산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등산복 업체랑 하는 걸 다음 올해 옷은 지금 다가올 계절이 아니라 다음 계절 준비해요. 또 봄옷 준비하고 있어요. 예, 봄옷. 구매 가지. 네. 저기서 지금 판매해요. 네. 사시려고. 아니 궁금한 게 천이 무거울 수 네네. 있잖아요. 아, 저도 무거워요. 근데 방석치고 조금 무거운데 그래서 좋아요. 왜냐면 방석이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자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층 공간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게 앉아서 울퉁불퉁하진 않아요? 네, 그런 근데 어떤 앉으면은- 단점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단점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한다는 건데 좀 이렇게 하면은 그 이렇게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몇 번 해주면요 이렇게 근데 다시세요. 저희가 손바닥 크기로 자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원래 천은 되게 들쑥날쑥해요. 아, 그래서 긴 것도 아까 있고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네, 크게 상관없어요. 가방 보세요. 지금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판매하려고? 요 가방요? 아니, 이거요? 네. 요거. 예, 거예요. 요즘 한번 아, 네네. 보내 보여달라고. 아, 예. 아 그래요? 지금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 주세요. 아니 아까 전에 돈 주는 예. 우리 가족들에서 사실은 제가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가지 마세요. 아니 보면서 보면서 제가 생각해. 근데 이거 이메일로 하세요. 저희가 곧 지금 공간에서 많이 파는데요. 그 온라인 그 샵을 이번 달 혹은 뭐 매달 초에 직거래를 해야 되죠. 3만 원 네, 거시면 저희 3만 원, 제가 3만 원인데.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 주시면 제가 계좌로 드릴게요. 네네네.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네. 그래도 돼요? 아니 계좌를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일단 그러면 뭔가. 지금 거절 드릴 수 없으니까 이분 드리고. 아니, 어쨌든 네, 제가 어쨌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성함이 홍성재 신현일 작가님이세요. 네. 이제야 성함을. 어쨌든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